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 하얘서 귀신 같죠? 앞에 바를 때 컬러 이동하는 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밝은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썼습니다. 달덩이가 있네요, 완전히. 앞에 자세한 설명 없이 제가 기본 바르기부터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난 후에 왕초보분들께서 앞부분만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라고.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한 리퀴드 파운데이션 바르기예요. 뭐 신부 화장용 이런 거 아니고 방송용 피부 메이크업 아니고 비연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우리의 데일리 피부 표현을 위한 거예요. 전혀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매끈하고 탄탄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 하고 싶죠. 물론 이렇게 갑자기 너무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이렇게 너무 밝은 거 쓰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비싼 파운데이션을 막 질렀어. 그랬을 때 그 제품에 제값을 하기 위한 그런 피부 표현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목표로 리퀴드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맨 앞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제가 사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씩 보여드렸어요. 그걸 보고 따라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배웠지만 잊었던 거, 혹은 혼자 하다가 뭔가 스킬이 산으로 가고 있었던 거, 그런 거 영상을 보면서 다시 교정했다 스스로. 그리고 또 저한테 배운 적은 없지만 영상을 따라 하면서 새로운 피부 표현을 만났다 등등.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치만 이런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고 따라 해봐도 대체 왜 다들 브러쉬로 바르는지,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전혀 모르겠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럼에도 계속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왕초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 번만 제대로 터득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라서 오늘은 절대 안 된다는 그분들을 위한 단계적인 설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리퀴드 파운데이션 바르기에 있어서 어떤 오류, 초보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것들 교정을 해줄 거예요. 또 왜 해도 내가 제자리인지, 실력이 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관련해서 많이 저한테 하는 질문, 또 파운데이션 제품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도구랑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스패츌러 사용법까지 해볼 건데, 정말 초보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난 초보 아니야 그러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개념 이해의 시간입니다. 맨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연해 드렸던 그 방식, 그건 대체 어디서 왔나, 왜 이렇게 바르라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굴에 가이드를 그리고 브러쉬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꼭 이런 거 캡처하는 애들 있다. 캡처하기 좋게 한번 찍고 갈까요? 트러블과 잡티가 뭐 이마나 턱 이런데 잘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특히 뭐 색소 이런데 제일 많단 말이에요. 볼 쪽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여기를 최대한 이 안에 여기 표시돼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안에를 이 안에를 최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라 올라가면서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볼, 코, 이마. 코 어때요? 이마랑 코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좁고 만졌을 때 뼈가 느껴지죠. 여기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밀착력이 떨어져요. 뭔가 쫙 붙는 느낌이 아니고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쿠션 바를 때도 마찬가지야. 볼에 비해서 너무 두꺼우면 무너질 때도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더라도 살짝만 건드려도 벗겨지는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커버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남은 걸로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이 가이드를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지금 이거 립펜슬로 그렸는데 그려보면 저랑 모양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 윤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내 헤어라인에서 한 2cm 정도 띄어져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쵸?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 2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머리를 까면 구렛나루 쪽이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2개가 대칭이에요. 그거 2개랑
요거 하나, 두 개, 요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해서 원을 일단 그려줘요. 그럼 대충 계란 모양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가장자리 원, 그 다음에 이마 중간, 턱 중간에 한번 그어놔요. 그런 다음에 눈가 여기에서 요렇게 동그랗게 제일 얇아야 되는 부위, 그리고 지금 화살 표시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이동하는 거를 제가 그냥 표시한 거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요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연결한 것도 요렇게 내려오는 선에서 코벽, 여기 코벽을 향해서 그냥 눈 밑에 걸쳐가지고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르면서 갈 거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는 뭐냐면 꺼져 있는 관자놀이. 여기는 브러쉬를 뒤집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브러쉬를 들고 원을 그렸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이드. 그 선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묻혀서 여기서부터 바르면 어떻게 돼요? 확 나와. 확 나온 걸 가지고 앞으로 코벽까지 쭉 바르면서 촘촘하게 바르면서 이동을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 바르면 뭐 여기나 커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차곡차곡 바르고 계속 이동 이제 화살표 위로 돼 있죠. 콧날 바르면서 미간 여기를 이렇게 요 안에를 다 발라주면서 이마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경계선 눈가 이까지 거의 오지 않고 뭐 여기 이 정도 대충 묻겠죠. 괜찮아요. 바르면서 이쪽 위주로 지금 반반 할 건데 요렇게 여기 바르면서 눈썹 위에까지 왔어. 이마 아래에서부터 위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펴고 오면 처음에 그어놨던 가이드를 만나요. 이마는 각자 뭐 커버할 게 많다 그러면 조금 눕히고, 커버할 게 별로 없어, 나 엄청 얇게 할 거야, 여드름도 없어, 그러면 좀 세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이드쯤에 왔다, 거기서부터는 브러쉬를 거의 세워요. 세워서 브러쉬 끝만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그 경계선 부분을 펴서 여기로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가이드 바깥쪽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지게 내 피부 색이 파운데이션이 얹었을 때도 마치 비쳐 올라올 정도로 얇게 바르고, 여기를 이만큼 바르면서 여기서 이렇게 얇아지겠죠? 이렇게 오면서 이까지 계속 바르면서 온 거예요, 아까.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관자놀이 부분 꺼진 데를 오게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한 10,000명 정도를 만져봤다 그러면 80%, 90% 이상이 다 살짝은 다 들어가 있어요. 더 깊이 꺼진 분도 있고, 거기는 터치를 이렇게 갑자기 여길 가린다고 이게 터치가 이렇게 길어. 절대 잡모공 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줘도 안 가려져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딱 왔어. 그러면 짧게. 약간 힘을 빼고 깨작깨작 바르는 느낌으로 여기 부분을 짧게 하면서 커버 이렇게. 브러쉬 거의 세워서 짧게, 세워서 깨작깨작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 그럼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운데이션 이만큼 썼어요. 점점 양이 줄어서 여기 오면 갑자기 거의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바를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기를 보면 처음에 발라놨던 양이 이만큼 묻어 있겠죠. 그거를 끌어다가 여기 부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 경계선만 끌어야지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던 요것만 끌어다가 일로 펴는 거예요. 그러면 커버가 되긴 되지만 얇아요. 그렇게 해서 펴오면 겨우 경계선만 폈기 때문에 겨우 여기까지 오면 진짜 더 이상 뭔가 바를 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브러쉬를 뒤집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작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한 면으로 발라온 거예요. 여기 와서 다 펴고 뒤집으면 갑자기 아까 보셨겠지만 허옇게 다시 나와요. 근데 처음에 여기 시작했던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양 조절하고 바로 시작했고, 브러쉬에 묻은 양을 상당량을 쓰고 남은 걸 뒤집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걸 갖고 와서 여기 비어져 있는 턱 부분, 입술 선도 죽여주고,
여기 아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다 경계선 있겠죠. 거기 다 경계선 연결해서 경계선 없애주고 인중, 그리고 아까 코 벽을 이렇게 발랐으니까 여기는 또 비어있단 말이야, 밑에. 거기도 다 채우면서 경계선 다 없애주고 나면 이제 진짜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걸 가지고 눈가로 와서 처음에 이렇게 커브하고 막 올라갔고 여기 바르면서 여기 경계 내려오면서 경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브러쉬 세워서 연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섀도우를 보통 바르는 여기는 거의 진짜 안 발라야 돼요. 이 없는 걸로 이걸 겨우 바르면서 여기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정도거나 거의 없다시피 경계선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해야 섀도우를 안 해도 음영감이 생기고 섀도우를 해도 섀도우가 덜 끼고 예쁘게 뭉치지 않게 발릴 수가 있어요. 한쪽을 바르고 한쪽을 바를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은 양을 토해내고 이렇게 이동할 거다. 여기서 토해내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동할 거다.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여기 관자놀이 여기는 터치가 길게 발라도 안 되고 깨작깨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발라줄 건데 이때는 브러쉬가 눕지 말고 세워서 이 못 끝으로 모공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발라줘라. 그리고 여기서 펼 건데 여기 오면 저는 지금 보면 많이 안 그런데 여기가 많이 꺼진 분들도 있어요. 얼굴이나 전체적으로 마른 분들, 그쵸? 여기가 만약에 관자놀이처럼 꺼져 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보면 살짝 꺼져서 여기서는 약간 세우는데 꺼져 있는 경우는 여기서 브러쉬가 눕혀서 커버하다가도 여기를 조금 더 세워서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깨작깨작 발라주면 꺼진 부분에 드러나 있는 잔모공, 그 구멍 뽕뽕뽕뽕한 게 훨씬 매끈하게 잘 가려집니다. 그리고 턱에 왔어. 턱 같은 경우는 이미 볼보다는 얇지만 여기도 뭔가 트러블이 많다 그러면 브러쉬 각도 자체를 조금 눕혀도 돼요. 그럼 커버가 더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잔모공이랑 잔주름이 고민이야. 뭔가 여드름이나 색소보다는 그런 경우는 세워서 얇게 마찬가지로 깨작깨작 힘 빼서 발라주면 오히려 잔모공은 커버가 더 잘 되면서 주름이 덜 도드라지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반 바르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반 바르고 연결하면 끝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서 1차 목표는 브러쉬 사용법을 익히는 거랑 부위별 두께감에 대한 감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뼈가 부각되는 T존, 뭐 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여기가 두꺼워지면 화장 전체가 그냥 다 두껍고 텁텁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경계선 있죠. 요 바깥, 요 바깥, 여기 바깥, 이 바깥쪽 대칭으로 여기가 두껍게 커버가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달덩이처럼 확장돼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실제 내 얼굴과 똑같이 잘 안 쓰고 그거보다 약간은 화사하게 혹은 조금 더 밝게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 색상이 여기까지 싹 다 연결이 돼버리면 당연히 얼굴이 좀 더 넙대대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저는 평소에 화장할 때 이쪽은 진짜 얇게 해요. 그래서 화장하는 대부분 센터는 확실하게 커버하더라도 이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얇아지니까 거의 대부분은 쉐딩을 안 하고 지내는 일이 많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뭔가 빡센 풀 메이크업 내가 할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얇게 연결을 해주시면 쉐딩을 안 하셔도 충분히 더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뭔 소리인지 이해를 했다 그러면 맨 앞에 영상으로 돌아가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맨 처음에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이런 방법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바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정말 막 발라도 잘 바르고 빨리 바를 수 있게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역시나 추후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출근할 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뭐 반반 이렇게 천천히 꼼꼼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와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다양한 능력치의 수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니까
감이 좋은 분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도 돼. 그냥 눈이 보고 손이 따라합니다. 이런 분들 빼고 뭐 바르고 막 이런 쪽으로는 재능이 없어서 좀 감도 전혀 못 잡는 분들 있죠. 많아요. 다른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신 거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제가 막 쪼개서 다 막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가르쳤더니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개념을 이해하시고는 그걸 바탕으로 그냥 혼자 연습을 해서 다 해내더라고요. 각자 접근 방식이 다른 거지 해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다 이해했어.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맨 앞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달라. LI, UI 하는 분들의 예외 없는 예외가 진짜 없어요. 정말 다 똑같아.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은 다 거쳐가는 그 실수를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양 조절 실패입니다. 이거는 보통 맨 처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묻힐 때 그때부터 양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인데, 파운데이션을 짜고 브러쉬에 제가 묻히라 그랬어요. 반만 묻히래. 브러쉬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 어느 제품이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반, 여기에서 절반까지만 묻히라는 거예요. 듬뿍 이만큼 다 묻히는 게 아니고 절반을 묻히는데, 앞뒤로 묻히는데 대신 절반을 확실하게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엄청 양이 많을 거야. 그래서 짤 때 가볍게 짜라 그랬는데, 만약에 막 이렇게 진짜 쫙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빠지겠죠. 그럼 바르다 보면 뭔가 커버가 안 되는 느낌이 당연히 들 거고, 살짝만 가볍게 짜주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바르시면서 한 몇 번 실수를 하다 보면 이 조절하는 거에 대한 감은 정말 왕초보들도 생각보다 쉽게 찾습니다. 두 번째는 힘 조절 실패예요. 양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바르는 도중에 힘을 너무 주는 거야. 흔해요. 보시면 지금 제 얼굴 살 떨리는 거 보여요? 이렇게 살을 막 눌러가면서 바르고, 이마에서도 막 이렇게 브러쉬 엄청 꺾일 정도로 막 이렇게 살을 텐션 있게 막 누르는 분들, 이렇게 바르면 여기도 실제로 커버가 들어가는 부위지만 훨씬 두껍게, 처음에 이만큼 써야 될 양을 여기 다 토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막 눌러. 그러면 여기보다도 더 두껍게 바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막 두껍게 됐어. 그러면 그걸 이제 억지로 힘 조절을 해서 사실 펼 수 있어. 근데 그걸 잘 펴면 그게 초보가 아니죠. 테크닉인데 그게 다. 그래서 뭉친단 말이에요. 망했어. 이걸 또 억지로 펴. 그러면 더 망해요. 뭉쳤을 때 해결책. 지금 파운데이션 하나 짜볼게요. 짜서 더 많이 짜보자. 더 많이 짜서 막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막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양 짠다고 짰는데 막 제대로 못 짰어. 그래서 브러쉬에 뭔가 한 가득 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볼에 탁 발랐어. 근데 폈는데 여기서 여기를 가나 여기서 여기를 가나 뭐 너무 두꺼워. 딱 느낌이 되게 두꺼워. 망한 것 같아. 이때 계속 바르면 안 되고 순서 무시하고 멈춰야 돼요. 멈춘 다음에 여기서 제일 커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여기가 아니고 시작했던 여기에다가 일단 토해. 그리고 여기도 살짝 토해. 그런 다음에 살짝 토해. 그렇게 해서 토하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줄어드는 게 느껴지네. 우리 왜 쿠션 배웠을 때 커버 많이 들어가는 위치 있죠. 줄어드는 것 같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브러쉬 각도만 잘 조절하고 힘을 쫙 빼가지고 지금 얼굴에 찍혀져 있는 경계선부터 싹 다 없애면서 끌어다가 빈칸에다가 발라주면 돼요. 근데 여기를 찍으나 뭐가 계속 많이 나와. 그때는 빈칸을 이제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다 되게 두꺼워져요. 초보들 진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때는 여기까지 찍어놨죠.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안 되고, 브러쉬를 물티슈도 괜찮고 이런 티슈에다가 닦아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이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짜내듯이 한 결 따라 요렇게 닦아내요. 이제 진짜 없어요. 이거는 뭐 안 나오잖아 거의. 그쵸? 속에 살짝 있을지라도 안 나와요. 닦아낸 걸 가지고 경계선 부분 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겔랑 파운데이션인데 픽싱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떠들면 안 돼. 지금 보시면 여기 경계선도 펴서 연결해가지고 다 발라주고, 아까 이마
방법은 똑같아요. 관자놀이나 꺼진 부분 세우는 거 다 똑같고, 여기도 경계선 보이는 거 다 연결. 지금 가장 먼저 찍어 놓은 거 빼고는 연결을 한 거예요. 양을 되게 많이 쓴 부분을 억지로 펴면 더 많이 밀리고 뭉칩니다. 이렇게 해놓고 퍼프로 다다다다 두드려줘요. 요건 좀 생략할게요. 꼭 해보세요. 해보면서 실패도 반복해야 저한테 물어볼 게 생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브러쉬의 양 조절이 망해서 브러쉬에 엄청난 양의 지금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다 하더라도 힘만 쫙 빼주면 시작부터 그냥 살살살살 바르면 전체적으로 얇게 바를 수 있어요. 힘을 안 주면 여기서부터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꾸 난 너무 많이 발려 그러면 무조건 힘을 빼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게. 여태 뭐 여러분이 브러쉬로 뭘 발라왔든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 약한 힘까지 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브러쉬 각도예요. 이거는 또 힘 조절이랑 연관이 큰데 커버를 한다. 두껍게 바르고 싶어 그러면 브러쉬를 좀 눕히고 얇게 바를 거야 하는 부위는 브러쉬를 세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최대한 한번 눕혔을 때 보세요. 지금 눕혔어. 브러쉬를 그냥 완전 눕혀볼게. 근데 어때요? 브러쉬 끝이 떠있죠. 얼굴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곡선이 있고 굴곡이 있는 입체감이 있는 건데 지금 손등도 보면 완전 평면은 아니죠. 여기 봤을 때 브러쉬를 눕히래. 눕혔더니 나 눕힌다고 180도 했더니 브러쉬 끝이 뜨지 않을 정도에서 눕히는 거야. 보세요. 브러쉬 끝이 떠있죠? 다시 붙어. 요 정도가 눕힌 거예요. 그럼 세우는 건 뭐예요? 이만큼 세우는 게 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눕혀서 바른다 그러면 브러쉬 끝이 떠있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뜬 상태로 바르잖아요? 결만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게 아니고 브러쉬 끝이 떠있네. 여기 떠있네. 요거가 피부에 밀착이 되는 각도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떠있네 이게 아니고 이 각도. 이 각도에서 힘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뜨죠. 끝이. 뜨지 않은 정도 요거. 요 상태에서 바르고 계속 안 뜨게 힘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니까 붓자국만 많이 생기고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관자놀이나 여기 꺼진 데서는 얇게 세워서 바르래. 얇게 바르기 위해서. 그때는 이 느낌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진짜 이만큼 거의 세워요. 피부랑 거의 90도가 되게. 이렇게 해서 깨작깨작. 근데 여기서 힘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또 모공이 안 가려져. 힘 빼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브러쉬 각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곡선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바른다고 했을 때 눕혔죠. 브러쉬 끝이 떠있죠. 뜨지 않을 정도로 붙이라 그랬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 따라가는 거예요. 피부 따라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잘 해놓고 힘을 주면 뜬다는 거. 요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간다. 약간의 텐션은 있어요. 피부가 탱탱한 거니까 뭔가 약간 텐션 있게 살짝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저 바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살짝 힘을 더 주지만 브러쉬 끝이 막 뜨는 게 아니라 계속 피부에 밀착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게 예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뭐 왕초보를 벗어나서 우리가 초보가 되고 초보를 벗어날 때쯤에는 대부분 양 조절은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르면 브러쉬 각도도 거의 다 감을 잡아요. 근데 여기까지 잘 와서 갑자기 힘 조절을 못해서 피부 표현의 퀄리티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나는 어떨 땐 되게 잘 되는데 어떨 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힘을 더 빼야 돼. 내가 되게 바빠. 지금 급한 날 바쁘게 출근할 때 하다 보면 더 안 돼.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힘을 무조건 빼주세요. 네 번째로 흔한 실수는 팔 각도와 자세 문제예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팔로 오른쪽 얼굴, 오른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바르는 거는 쉬워요.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불편하고 왼손잡이 기준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팔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기서는 브러쉬 각도를 눕히거나 세우기가 쉬워.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얘가 서 있어요. 팔이 옮겨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눕히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팔이 더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얼굴은 더 틀어야 돼. 그래야 이게 눕히는 각도가 나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좀 돼. 그래서 여긴 잘 발라. 해. 배운 대로 해. 근데 여기서 브러쉬가 선체로 요 정도만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딱 끝났을 때 얘는 커버가 확 돼 있고 얘는 되게 얇아요. 브러쉬 세우면 얇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커버가 짝짝이가 생기는 거예요. 짝짝이 생기면 초보는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오른쪽 했다. 반대쪽은 팔을 확 당겨온다. 그리고 고개도 더 튼다. 그런 다음에 브러쉬는 더 눕힌다. 그러면 뭔가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똑같이 이동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했죠?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보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는 실수들을 교정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게 적어서 화장대 거울에 붙여놓고 연습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진짜 연습만 하면 되는데 도구는 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준비를 하실 거고 여기까지 이해한 상황에서 감이 좋은 분들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럴싸한 결과물에 도달하시는 거고 감이 좀 없다 그러면 노력을 하시면서 조금 더 느리지만 그래도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옵니다. 역시나 그럴싸하게 바르는 단계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진짜 더 이상 절대로 피부 표현에 실력이 늘지 않고 매일 화장해도 몇 년을 해도 화장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초보가 아니야. 이번에는 초급을 벗어나려는 단계, 막 중급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단계,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화장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천 명 안에서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메이크업이란 거를 뭐 저만 했지 뭐 남한테만 해줬지 제가 가르쳐 보기 전에는 손재주가 없는 사람 막 그림 못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색감 없다거나 뭔가 미술적으로 재주가 없는 사람일 거다. 그런 사람들이 화장을 잘 못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본인 얼굴 하나 하는 데는 그렇게 대단한 감각이나 대단한 재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보 단계를 벗으려 할 때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실수. 첫 번째는 화장에 대한 의지만 있지 정작 화장은 안 하는 사람. 화장품은 정말 많고요. 이론적으로도 되게 잘 아는 코덕이에요. 근데 화장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해야 늘고 타고난 재주가 없고 부족해도 하면 늘어요. 아침에는 사실 그냥 하는 거고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못해요. 밤에 주말에는 공들여서 풀 메이크업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블러셔도 해보고 립도 발라보고. 근데 밤에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 끝나고 집에 왔어요. 이제 씻을 거 아니야. 씻기 직전이어야 돼. 얼굴이 망가져 있든 상관없어요. 그 위에다가 연습하는 건데 이걸 밤에 5분씩만 아니면 그냥 한 군데만 한다. 볼만 한다.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씩만 연습을 하고 주무시면 진짜 실력이 많이 늘어요. 뭐 눈썹을 그린다거나 뭐 눈화장을 한다 그러면 망가진 얼굴 위에다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전체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뭐 뭔가 화장이 막 발라져 있는 그 위에 연습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밤마다 씻고 연습하고 또 씻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집에 왔어. 씻기 전에 물티슈 같은 걸 가지고 진짜 화장한 거에 겉만 살짝 걷어낸다는 정도로 가볍게 닦아내요. 힘 주지 않고. 그 정도 한다고 해서 피부 망가지지 않습니다. 피부 민감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똑같이 파운데이션 발라서 연습을 하고 터치 연습, 힘 조절 연습이라도 해보고 씻으면 진짜 많이 늘어요. 그렇게 파운데이션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제일 위험한 건데 실력이 늘기도 전에 속도가 먼저 붙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꾸준히 매일 심지어 밤마다 연습을 해도 디테일이 안 늘어요. 디테일이 안 는다는 거는 그냥 봤을 때는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왜 누구보다 열심히 아침마다 막 화장하고 오고 늘
나보다 화장을 배운 나보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나보다도 뭔가 진짜 열심히 화장하는 선배 있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학교에서 보면 그런 선배 꼭 있는데 뭔가 그치만 열심히 하지만 화장이 안 예쁜 사람들 있죠. 급하게 막 풀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진짜 실력 안 늡니다. 안 늘어요. 자신 있게 만족스럽게 피부 표현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속도보다는 꼼꼼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속도는 늘지 않아도, 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꼼꼼하게 천천히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속도를 붙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빠른 것보다 예쁘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브러쉬 길들이기. 이게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안 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새 브러쉬 이제 막 샀어. 그런 새 브러쉬 혹은 싹 빨아가지고 여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해서 말려져 있는 그런 브러쉬를 처음 쓸 때 양 조절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먹겠죠. 그러면 바를 때 뭔가 양 조절이 힘든 느낌, 붓자국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뭐 처음부터 브러쉬에다가 막 파운데이션 떡칠을 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브러쉬 길들이기.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브러쉬 묻힐 때 양 조절, 바를 때 전체적인 뭐 두께감 조절하는 법, 힘 조절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도 드렸죠. 바르는 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 그러면 브러쉬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바를 수 있고 다 연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 새 브러쉬 막 빨아서 말린 브러쉬 기준 그냥 딱 한 번만 사용해서 발라. 얇네? 또 발라. 연결해. 그렇게 해서 브러쉬가 제품을 먹고 나면 그냥 다 해결될 일인데 왜 파운데이션 아깝게 길들이기 이런 거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게 제 대답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뭐 살까요? 요 질문도 많은데 브러쉬 선택이 중요하긴 합니다. 도구가 뭐 소용 있어? 실력이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중요하긴 해요. 브러쉬 정말. 브러쉬가 좌우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특히 파운데이션. 저는 이거 롭스 브러쉬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부터 강추했었잖아요. 다른 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통통하죠. 롭스가 통통하면서 뭐가 텐션이 확실한 힘 있는 모예요. 이건 지금 일본에서 구입한 하쿠오도인데 되게 통통하지만 얘는 그냥 어때요? 얘는 딱 갔다가 돌아오잖아. 롭스는. 근데 얘는 밀면 어때요? 안 돌아오죠. 텐션이 다른 거야. 그래서 초보가 썼을 때 바르는 실력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실력이 부족해도 얇게 바르면서 모공 채우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얇게 되는 거는 얼마든지 뭐 나중에 쿠션 퍼프를 이렇게 두드려서라도 두께를 올리면 되지만 초보라서 손만 댔다 하면 두껍게 되는 거는 진짜 왕초보한테는 진짜 해결이 더 힘들거든요. 이거는 단종이 진짜 매우 안타깝고 현재 대체가 없어요. 제가 원래 막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미주 아시아권의 유력 브랜드나 제품에서는 대체가 없더라. 전부 다 이렇게 납작한 게 최고인 줄 알고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피카소에서 협찬받은 건데 너무 납작하니까 파운데이션 적게 먹는 장점이 있고 되게 매끈하게 발려요. 근데 초보들이 커버력을 조절하고 양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저는 당연히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하쿠오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제가 다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두껍고 커팅도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텐션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해서 모공 커버를 하는데 더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보한테 맞지가 않고, 그렇다고 잘 아는 모공 브러쉬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알죠? 되게 많았잖아. 이게 지금 로라 메르시인가? 근데 뭐 백화점 브랜드 다 있었어요. 이런 거는 두꺼워. 파운데이션 엄청 많이 먹어. 근데 바를 때는 정작 파운데이션 별로 안 토해내. 각도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얇게 바르기는 아주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부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나 쓸 법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진짜 막 완전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은 되지. 되게 얇으면서. 그러려면 원래 피부가 되게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막
샤르르 이런 느낌. 해외에 이런 브러쉬가 많아요. 이렇게나 부드럽고 꽉 찬 느낌의 촘촘한 모질은 역시나 파운데이션 많이 먹고 섬세한 피부 표현이 힘들어요. 그냥 도포되는 느낌? 뭔가 한국인 피부 표현에 맞지 않고 미국 사람들 파운데이션 표현에는 조금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걸로 피부 표현을 한다 그러면 브러쉬로 바르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나마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안시 브러쉬의 TR05예요. 얘가 커팅이 괜찮고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텐션도 좋아요. 이게 조금 더 넓었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롭스 브러쉬 이거는 저도 마지막 제품이에요. 다 주고 없어요. 수강생들 필요한 분들 다 내가 되게 많이 쟁여놓은 줄 알고 다 준 거잖아. 근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 제 얼굴에도 안 써요. 일할 때만 쓰는데 좀 더 여유롭게 제가 쟁여두고 싶어서 제작을 알아보고 있어요. 당연히 동급으로. 근데 확실한 게 절대 아니고 알아보고 있는 단계예요. 만약에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찾는 분들 많아서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수량만 딱 받아서 제가 팔고 끝내려고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오도 없이. 그래서 결정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제작을 안 하게 돼도 못하게 돼도 말씀드릴 거예요.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중급자를 위한 팁입니다. 언제 또 찍을지 몰라서 오늘 영상이 길지만 다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안내드린 거는 이제 유일한 정답 같은 게 아니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기본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까지 왔어. 그러면 솔직히 중급자들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제 속도가 빨라져도 중간 과정이 엉망돼도 결과적으로 원하는 피부 표현이 되고 모공 커버 되고 부위별로 두께가 잘 나오고 그러면 그냥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단계가 바로 중급자 단계입니다. 두께 조절이 잘 되시는 분은 더 이상 반 바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작해서 딱 발라보면 벌써 알거든. 갑자기 양이 많네? 두껍네? 그러면 옮겨가는 거죠. 두꺼워도 되는 부위에다가 먼저 쓰고 또 얇은 부위로 이동하면서 힘 조절하고 양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이 브러쉬가 어제 사용했던 거든, 아니면 어젯밤에 빨고 자서 말라있든, 아니면 지금 막 쓰기 전에 빨아가지고 물기만 짜낸 뭔가 약간 축축한 상태든 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중급자 단계입니다. 그 어떤 사용감의 파운데이션이 출시돼도 다 바를 수 있고, 처음 써보는 사용감이라 이제 하다가 도중에 약간 망하는 느낌이 있어요. 바르면서 조절하고 수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저도 수많은 제품들을 테스트 하는데 계속 바뀌어요. 제품들이 막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래서 쓰기 전에는 저도 내용물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바르다가 뭐야 이거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그럴 수 있는데 중급자 단계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거.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브러쉬가 여러 개면 좋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것저것 사라고 많이 사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 개면 좋아요. 브러쉬 별 차이를 대신 다 알 정도의 실력이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도구가 받쳐주면 더 쉽고 더 빠르고 바르는 게 더 재밌어요. 되게 뭔가 묽고 되게 촉촉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피카소 같이 이렇게 납작한 걸로 한번 후딱 발라볼까? 할 수도 있고, 모공 커버가 잘 되고 지속력이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이 겔랑같이 뭔가 픽싱이 좀 빠르네? 그러면 좀 커팅이 더 잘 되어 있고 텐션이 좋은 롭스로 발라볼까? 이런 식인 거죠. 픽싱이 빠른 요즘 파운데이션 소개했던 겔랑이나 메이블린이나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파데 이런 것들 무조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르는 게 예뻐요. 제 기준입니다. 제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피부 표현 기준입니다, 여러분. 커버력도 보통은 다 되는 제품들이니까 피부에 필요한 만큼 두께를 조절하면서 정말 최상의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샤넬 수블리마지,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리부트, 그리고 이거 에스티로더 리뉴트리브 이것도 많이 쓰시죠? 그리고 나스 요거 이거 뭐지? 이런 라이트 리플렉팅 요런 것 등등 비슷한 거 요런 것들은 좀 각각 보습력이나 글로우의 차이는 있지만 방금 말한 겔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소 좀 얇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런 것도 브러쉬로 잘 바르면 진짜 얇게 더 고급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초보의 경우 실력이 아직 부족해. 그러면 자꾸 얼룩져요. 얼룩진다는 거는 막 발랐는데 여기는 커버가 더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된 것 같다 보니까 뭔가 얼룩덜룩한 느낌. 중급자는 브러쉬로 이렇게 묽은 애들 얇은 거 고르게 얼룩지지 않게 잘 발라요. 근데 그냥 뭔가 그런 거잖아. 늘 하다 보니까 좀 브러쉬 빨기 귀찮은 시기도 가끔 오고, 그렇다고 쿠션 파운데이션 쓰자니 이미 내가 최상의 경지를 맛봤단 말이야. 그래서 저 됐고 쿠션은 싫어요 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또 그거는 사용감이나 피부 표현에 있어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야. 그리고 제품은 또 이 방금 말씀드린 뭐 수블리마즈, 에스티로드 이런 데 다 좋은데 딱 이걸 가지고 브러쉬보다는 조금만 덜 번거롭게 더 간단하고 빠르게 커버력을 높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패츌러와 쿠션 퍼프의 조합이 되게 좋아요. 이 스패츌러랑 이 물에 적셔서 짜서 쓰는 이 하이드로 스펀지, 이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뭐 쿠션 퍼프랑 스패츌러 쓰나 이걸로 쓰나 커버력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 근데 이렇게 긴 스패츌러와 젖은 스펀지의 조합 이런 거는 일단 기존의 다른 영상들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제 얼굴에 더 자주 쓰는 도구로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얼굴을 몇 번을 닦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제품이 이건데요. 피카소예요. 피카소에서 협찬받은 건데 이거랑 이제 쿠션 퍼프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브러쉬로 원래 바르는 이 수블리마즈를 이렇게 쓸 때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건데 분장물에서 구입한 이 길쭉한 요것도 피카소에도 있죠. 피카소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런 스패츌러도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고 요런 사이즈 차이가 있죠. 그런 제품입니다. 수블리마즈를 한 번만 깊게 짰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이제 요렇게 펼 거기 때문에 그 면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묻혀요. 제가 사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거 바르는 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지 아주 디테일한 설명은 힘들어요.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묻혀서 불 쪽에 이런 식으로 발라요. 다음에 나온 거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펼 거라서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가지고 쫙 쓸어내고 그쪽 면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펼 때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긴 합니다. 일단 있으시면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드 안 바르고 또 살짝만 묻혀서 턱 쪽에 이 정도로 꼼꼼하게 안 바르고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거라서 너무 넓게 안 묻히고 끝쪽으로 해서 살짝만 묻혀낸 다음에 올라가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또 반대쪽 이렇게 합니다. 얘는 뭐 픽싱이 엄청 빠른 거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해서 남은 거 콧등에다가 닦아내요. 이렇게만 하고 이걸로 이용해서 수블리마즈를 쓸 때는 저는 절대로 젖은 스펀지 조합으로 안 합니다. 스펀지가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일단 경계선보다는 커버한 거 위주로 그 자리에 픽싱만 해줘요. 밀착을 잘 시키게끔 픽싱만 해주고요. 픽싱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경계선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쿠션 파운데이션 바를 때처럼 경계선을 없앱니다. 이쪽도 바깥쪽 안 발랐으니까 경계선 있겠죠. 이렇게 없애요. 요즘같이 이제 패딩 막 목이 올라오고 이런 거 입을 때는 이까지 가지도 않고 더 여기서 연결해서 끝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연결해주고 헤어라인 부분 거의 가장자리는 없듯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콧망울도 다 여기 안 발라놓은 부위는 다 연결. 지금 브러쉬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손등에 약간 남잖아요. 소량 이렇게 묻혀요.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 추가 커버. 색소가 잘 올라오는 부위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뭐 2중 3중으로 커버해서 뜨지만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도 보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샤넬 수블리마지 같은 경우는 이걸로 바른다 그러면 이 그냥 마른 쿠션 퍼프의 조합이 저는 피부 표현과 뭐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나스 요거는 요걸 이렇게 쓰고 젖은 스펀지를 썼을 때가 더 밀착이 되면서 예뻤다. 이 나스의 약간 단점 있잖아요. 초보들이 특히 얼룩 잘 지는 그런 게 다 커버가 됐고, 이 에스티로더랑 메포 리부트 같은 경우는 바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쿠션 퍼프나 젖은 스펀지 둘 다 괜찮고 둘 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랑 파리르 골드나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운데이션 같이 픽싱이 빠른 거, 그리고 얘네들보다도 더 커버력이 있는 그런 것들과 이런 스패츌러의 조합은 저는 추천은 잘 안 해요. 테크닉이 좋으면 물론 이렇게 해서 스패츌러로 발라서 얇게도 가능합니다. 또 피부가 워낙 좋으면 도구에 따른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파운데이션들은 브러쉬로 정말 얇게 썼을 때 잡모공 커버력이 저는 훨씬 좋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더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까지 가능한 좋은 제품들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취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속을 무조건 최우선시하는 방송용이나 웨딩용, 그리고 샵에서 받은 것 같은 피부 표현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스패츌러랑 조합해서 픽싱이 빠른 뭐 커버력이 있는 거 쓰는 거 당연히 돼요. 그때는 저는 이 젖은 스펀지를 같이 조합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어. 정말 안 뜨게 되게 마음에 들게 예쁘게 너무 잘 밀착시켰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저는 브러쉬로 바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피부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커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숨쉬는 느낌의 커버를 제가 좋아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잡티가 별로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얇게, 피부가 더 숨쉬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우리 컨실러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커버할 게 나는 좀 많다, 가리는 게 나는 우선이다 그러면 답답하더라도 참고 덮어 씌워야겠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정말 더 많지만 영상이 이미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영상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제가 또 취합을 해서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추가해서 팁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